대우조선해양, 태국 해군 최신의 호위함 진수식 가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태국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3,650톤급 최신의 호위함의 진수식을 경남 거제의 옥포조선소에서 23일 가졌다. 이날 진수식에는 나 아리니치 태국 해군 참모총장과 랑서릿 사타야누군 호위함 운영위원장, 사단 짜른 소환 주한 태국 대사, 방위사업청 원진 방산진흥국장, 한국해군 박영식 준장,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등 양측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이 함정의 성공적인 진수를 축하했다. 이 호위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DSM-EDW-3000F급 모델로 계약 금액만 5천억 원이 넘는 최첨단 전투함이다. 특히 길이 122.5m, 폭 14.4m, 최고 속력 30노트로 운항할 수 있으며 신형 레이더와 소나 등의 전투체계와 수직 발사관, 함대지 미사일 등 최신 무기체계를 장착해 대공, 대함, 대잠 작전에 탁월한 수행 능력을 갖췄다. 2. 외계인 우주선도 이긴다는 F-22, 태풍엔 장사 없네. 17대 파손. 실전에서 단 한 번도 격추된 적이 없는 F-22 랩터 전투기가 태풍에는 속수무책으로 파손됐다.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틴들 공군기지를 강타하면서 여기 배치됐던 F-22 전투기 17대가 대파된 것. 공중무이전은 물론 실전, 훈련 중 사고를 합쳐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랩터가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내 전체 F-22의 약 10% 정도가 한꺼번에 파손되면서 F-22의 추가 생산과 관련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15일 미국 현지 언론들과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10일부터 플로리다 일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여파로 플로리다의 틴들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최신의 전투기인 F-22 랩터 전투기 17대가 파손됐다. F-22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로 알려져 있으며 대당 가격은 약 3억 달러 이상이다. 전투기 피해 규모는 최소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외계인 우주선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투기로 알려진 랩터지만 허리케인을 이기진 못한 셈이다. 원래 틴들 공군기지에는 총 55대의 랩터가 배치됐었는데 33대는 허리케인 상륙전 오하이오의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대피했으나 22대는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남은 상태였다. F-22는 모의 공중전에서도 F-15 등 기존 미군 전투기들로 구성된 편대를 상대로 144대 0의 압도적 성적을 기록하며 현존 최강 전투기로 군림하고 있지만 태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4등급으로 세력이 막강했던 허리케인 마이클이 기지 경납고를 통째로 날리면서 전투기들이 기지 외곽까지 밀려나 큰 피해를 입은 것. 미국 내 전체 F-22 전투기의 숫자는 185대 정도로 17대면 거의 10% 가까이가 파손된 셈이라 미국 전투기 전력에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22를 추가 생산해 전력 공백을 메꿀지 추가 생산 없이 그대로 전력을 유지할지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22의 생산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1억 달러 이상이 소모되고 대당 판매 가격도 3억 달러를 넘기 때문에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실제 F-22 조달 예정 수량은 1990년대 400대를 넘었지만 지난 2004년에는 180대로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185대만이 배치돼 있었다. 비싼 가격과 함께 F-22 생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좋은 성능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구소련처럼 미국과 직접적으로 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국가가 사라지면서 미국의 독주가 오랫동안 계속됐고 현재 F-22와 싸울 수 있는 전투기는 아예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질 않는다. 미군 내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외계인 침공 때나 써야 할 능력을 보유한 전투기라 할 정도다. 이전 모델인 F-15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제공권 장악이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역으로 F-22 무용론이 심화됐다. 또한 향후 전투기 개발 사업이 유인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로 넘어감에 따라 후속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 미국 정부가 F-22 추가 생산을 선택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전후방 무용지물된 대대급 무인기. 올해까지 육군에 배치될 대대급 무인 항공기가 전후방 지역에서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다. 전방에서는 지난달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로 대북 정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후방 지역에 배치하더라도 추락 횟수가 많아 사실상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19일 체결된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가 발효되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로는 대북 감시 태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육군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와 대대급 무인기를 공중감시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10km, 동부 15km의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비행금지 구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장비들은 탐지거리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군의 공중감시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육군과 공군은 주요 감시 표적 자체가 다르고 정찰 방법도 정지 사진과 영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대급 무인기를 후방에 배치하더라도 추락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대급 무인기는 시험 운영이 시작된 2015년부터 추락사고는 이어졌다. 추락사고 건수만 2015년 8건, 2016년 12건, 2017년 1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만 10대가 추락해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추락한 무인 항공기가 비행 도중 통제 불능, 탑재 통신기 고장, 서보모터 오작동, 비행 도중 추력 모터 중지, GPS 신호 두절 등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대급 무인기 추락 건수가 43건이 발생했다며 추락뿐만 아니라 탐지거리가 500m밖에 되지 않아 대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북 군사 대비 태세에 심각한 공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